소개팅 전날 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화제 준비, 맛집 검색, 공통 관심사 정리. 그런데 그 준비가 사실 소개팅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소개팅 전날 밤 혼자 대화 주제를 정리하는 거. 완벽하게 준비할수록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메모장 내일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야, 내일 소개팅인데 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 대화 주제 미리 뽑아놔야 하나? 야, 그러면 망해, 진짜로. 무슨 소리야? 준비를 해야 대화가 이어지지. 준비한 티 나는 순간 면접이 되거든. 너 면접관이야? 소개팅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네 얘기해. 근데 방법이 있어. 들어봐. 사람들이 소개팅에서 다 같은 실수를 해. 영화 뭐 좋아해요? 주말에 뭐 해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해? 액션이요! 집에서 쉬어요. 그 다음은? 끝이잖아. 대화가 거기서 죽는 거야. 근데 있어. 그 대화를 살리는 방법이 딱 두 가지거든. 첫 번째 질문 전에 네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 두 번째 바로 묻지 말고 허락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게 달라? 완전히 달라. 정우성의 말이 맞습니다. 첫 번째, 상대한테 묻기 전에 네 얘기 먼저 꺼내. 그게 말처럼 쉬워? 어렵지 않아. 질문 전에 나부터 한마디 하는 거야. 내 습관, 성격, 감정을 먼저 열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두 번째, 민감한 거 물어볼 땐 바로 묻지 마. 물어봐도 되냐고 먼저 허락을 받아. 그 두 개가 전부야? 전부인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왜? 아무도 안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그거 내일 실제로 써먹을 수 있어? 내일 네가 직접 해봐. 오늘 밤 이후로 소개팅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물어봐도 되냐는 한마디가 상대의 모든 방어를 무너뜨립니다. 준비된 대화는 결국 각본 읽기가 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두 가지 대화의 기술.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개팅에 나가기 전날 밤,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맛집 리스트, 요즘 뜨는 영화, 공통 화제. 열심히 준비할수록 대화는 더 빨리 죽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당신이 아니라 검색 결과와 대화하는 거니까요. 영화 자주 보세요? 네, 좋아해요. 액션 좋아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대화가 지금 막 숨을 거뒀습니다. 좋아한다는 정보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상대의 마음이 열리려면 정보가 아니라 성격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영화 고를 때 평소 성격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엄청 신중해서 예고편을 10번은 보거든요. 혜정 씨는 저처럼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느낌대로 들어가는 편이에요? 저요? 저는 완전 느낌파예요. 예고편 보다가 다 봐버리는 것 같아서 그냥 제목만 보고 들어가요. 진짜요? 그럼 실패한 적은요? 엄청 많죠. 근데 그게 또 재미있어서요. 기대 없이 보다가 울 때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두 사람은 지금 서로의 성격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소 습관의 힘입니다. 내 이야기를 먼저 꺼낼 때 상대는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얻습니다. 대화 주제가 아니라 대화의 온도를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소개팅의 기술입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가장 빠른 실패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일 얘기만 하는 것. 효율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상대는 당신의 제안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기계와 협업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바로 제안 내용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아직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뢰도, 온기도, 연결도. 이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서를 내밀어도 숫자로만 읽힐 뿐입니다. 표정이 안 보여. 마음에 드는 건지 아닌 건지.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더 많은 자료를 꺼내거나 더 열심히 설명하거나. 하지만 문제는 설명의 양이 아닙니다. 연결의 부재입니다. 사실 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요. 미팅 30분 전에 도착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오늘도 일찍 왔다가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대표님은 평소에 여유 있게 움직이시는 편이에요? 저요? 전 반대예요. 딱 맞춰 들어오는 편인데. 근데 사실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그 마음이요, 저 완전 공감해요. 몸은 여유로운데 머릿속은 이미 도착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안서 한 장 없이 30초 만에 초였습니다. 단 30초 만에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일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느낌, 그게 신뢰의 씨앗입니다.
인간적인 연결 없이 계약은 없습니다. 오늘 이 미팅이 성사된다면 20, 30초 때문일 겁니다. 소개팅에서 절대 꺼내지 말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얘기. 그런데 그게 사실 가장 알고 싶은 이야기 아닌가요? 금기라서 피한다고요? 아닙니다. 물어보는 방법을 몰라서 피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 순간이 옵니다. 알고 싶은데 물어보기엔 무거운 그 순간. 대부분은 그냥 넘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연애 스타일이 맞는지 알고 싶은데 근데 갑자기 물어보면 이상하게 보이겠지? 하지만 준혁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혜정씨, 혹시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뭔데요? 사실 연애 스타일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잖아요. 신뢰가 안 된다면 이전 연애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얘기도 먼저 할게요. 준혁은 자기 얘기를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혜정의 긴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저는 같이 있을 때 편한 사람이요. 재미있어야 하는 것보다 조용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거 되게 좋은 기준이다. 먼저 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가장 솔직하게. 저는 솔직한 사람이 좋았어요. 눈치 보지 않고 말해주는 사람. 혜정씨 기준도요. 솔직한 사람, 사실 저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들으셨나요? 혜정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 막 가장 솔직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준혁이 질문을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물어봐도 될까요? 나는 한마디로 상대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기 때문입니다. 허락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존중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 앞에서 상대도 비로소 열립니다. 돈 얘기를 꺼낼 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선을 피하거나 말을 돌리거나 상대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립니다. 그게 얼마나 신뢰를 무너뜨리는지 본인만 모릅니다. 예산 얘기를 꺼내야 하는데 너무 장사꾼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누구나 이 순간 망설입니다. 말하자니 부담스럽고 안 말하자니 시간 낭비 같고, 하지만 예산을 묻는 건 장사꾼의 언어가 아닙니다. 프로의 언어입니다. 대표님, 실무적인 부분 하나만 확인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프로젝트 방향을 정확히 잡으려면 제일 먼저 맞춰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조심스럽지만 생각하시는 예산 범위를 여쭤봐도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3천만 원 선을 생각했는데 오늘 제안 들으니까 범위를 조금 유연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방향으로 먼저 잡아볼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봤나요? 서아가 먼저 유연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건 민준의 제안서가 좋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민준이 예산을 묻는 방식이 상대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허락을 먼저 구한다는 건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눈치를 보고 자신 있는 사람은 먼저 묻습니다. 주말에 뭐 하세요? 이 질문 한 번쯤 해봤죠? 그리고 이런 답 들어봤죠? 그냥 쉬어요. 끝입니다. 대화 종료. 근데 이건 상대가 재미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질문이 재미없는 답변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네, 이렇게 공원에서 걷기 딱 좋은 날씨예요. 저기 꽃들 예쁘죠?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물어봐야 자연스럽지? 상대의 일상을 알고 싶을 때 대부분은 직접 묻습니다. 하지만 직접 묻는 순간 대화는 설문지가 됩니다. 저는요, 좀 활동적인 성격이라 주말에 무조건 밖에 나가야 해요. 안 나가면 뭔가 하루를 낭비한 것 같아서요. 혜정 씨는 저처럼 밖에서 에너지 채우는 편이에요? 아니면 집에서 충전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반반이에요. 오전에 완전 집순인데 오후 되면 갑자기 나가고 싶어져요. 근데 혼자 나가긴 귀찮고. 그거 완전 오전? 랑 맞겠는데요? 저 오전엔 늦잠 자거든요? 어머, 진짜요? 그럼 오전엔 각자 뒹굴고 오후에 나가는 거 어때요? 그거 되게 현실적인데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보이시나요? 다음 데이트 약속이 지금 막 생겼습니다.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지금 이미 다음엔 같이 나가자는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답변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상상을 이끌어냅니다. 소개팅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본인은 가장 늦게 압니다. 그걸 먼저 알아채는 건 언제나 친구입니다.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또 만났어? 아니, 그냥 2번 만났는데 2번이나 만났어? 소개팅인데? 이야기해봐, 어때? 되게 이상한데 편해. 막 잘생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얘기를 많이 하게 돼. 그거 좋은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근데 신기한 게 그 오빠가 항상 먼저가 자기 얘기를 꺼내거든. 근데 그게 꼭 들어봐식이 아니라 나한테 물어보려고 꺼내는 느낌?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얘기가 되어 있어. 그 사람 대화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그러게. 혜정은 지금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상대와 함께 있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 그게 진짜 설렘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부탁을 잘하는 사람은 말이 예쁜 사람이 아닙니다. 길을 먼저 터놓는 사람입니다. 이것 좀 빨리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상대는 뭘 느낄까요? 당신이 내 사정을 전혀 모른다는 것. 그게 갑질처럼 들리는 이유입니다. 무리한 부탁인 거 나도 알아.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야. 어떻게 꺼내지? 무리한 부탁일수록 꺼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빙빙 돌리면 핵심을 못 잡고 바로 말하면 갑질이 됩니다. 그 사이 딱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팀장님, 혹시 곤란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일정상 정말 죄송한데요. 이번 건만 내일까지 가능할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건 제가 다 커버할게요. 이번 건만이에요? 네, 이번 건만요. 알겠어요. 이번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책임질게요. 곤란한 부탁이라고 먼저 말하는 순간 팀장의 방어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미 무리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2단계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상대가 예스를 한 번 말하게 만드는 것. 한 번 예스를 한 사람은 다음 예스가 훨씬 쉬워집니다. 2단계 질문의 핵심인 첫 번째 예스를 받아내는 것. 이건 기술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입니다. 근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물어보죠? 돈 잘 아껴요. 구두 세냐고 묻는 거잖아요. 명품 좋아해요. 허영 있냐고 묻는 거잖아요. 틀린 질문은 틀린 방어를 불러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정말요. 여기서 이야기 나누기 딱 좋아요. 맞아요. 자주 오세요? 가끔요. 가격을 보는 건지 메뉴를 보는 건지 소비 스타일이 비슷한지 알고 싶은데. 경제관념은 연애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직접 물으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 소비 습관을 먼저 꺼내는 거. 저는요, 먹는 데는 진짜 돈을 안 아껴요.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건 다 아껴도 반만큼은요. 혜정 씨도 저처럼 확실히 투자하는 게 있어요? 저는 경험이요. 여행이나 뭔가 해보는 거요. 물건은 별로 안 사는데 해보는 건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거 공감해요. 근데 여행 갈 때 숙소도 투자해요? 그건 또 좀 아껴요. 잠만 자는데 싶어서요. 저랑 여행 스타일이 맞겠는데. 아직 같이 여행 얘기는 이른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미 그림이 그려지는 걸 어떡해요? 두 사람은 지금 소비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삶의 우선순위를 맞춰본 겁니다. 비난 없이, 비교 없이 자연스럽게 나는 이걸 좋아해라고 먼저 꺼내면 상대는 판단 없이 자기 걸 꺼냅니다. 대화의 본질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뭘까요? 괜찮습니다. 찝찝한 표정인데 괜찮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진심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불만은 반드시 나중에 터집니다.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깁니다.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그 판단이 나중에 관계를 깨뜨립니다. 진심을 듣고 싶다면 저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표정이 좀 어둡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건데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더 커진다. 대표님, 제가 실례가 될까봐 조심스러운데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혹시 지금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으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사실 일정이요. 4주가 좀 촉박하게 느껴지거든요. 말 못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신경 쓰였어요. 한 주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해 볼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앞으로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셨나요? 서아는 처음부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말 못했을까요?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은 순간 사람들은 진심을 꺼냅니다.
진짜 협상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지 않아. 비가 계속 오네. 그래도 여기 분위기는 좋다. 대화가 끊겼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 말이나 던지시나요? 아, 날씨가 참. 아, 날씨가 참.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분위기는 더 차갑게 식습니다. 그 정적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갑자기 조용해졌다. 뭔가 말해야 하나. 근데 뭘 말해야 하지? 이 침묵.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사실 좀 낯을 가리는 편이라 지금 살짝 긴장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저도요. 진짜요? 네, 저도 사실 조용한 거 불편했는데 먼저 말하기 뭐해서요. 그럼 저희 둘 다 긴장했던 거네요. 오늘 분위기 어때요, 혜정 씨는? 좋은데요. 솔직해서 더 좋아요. 저도요. 사실 이런 얘기 먼저 꺼내기 쉽지 않았는데. 꺼내줘서 다행이에요. 저도요. 사실 혜정 씨도 긴장한 거 알았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치마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들켰네요. 저도 그동안 컵만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둘 다였네요. 이게 바로 정적의 반전입니다. 침묵을 채우려고 버둥댔다면 이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함이 가장 강한 매력입니다. 긴장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아는 사람처럼 보이고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이 설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미팅의 마지막 30초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힘이 빠져서 흐지부지 끝내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의 기억에 남는 건 당신이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좋은 미팅도 마무리를 못하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마지막 30초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인상을 완전히 바꿉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대화는 잘 됐어. 근데 여기서 흐지부지 끝내면 안 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대화해보니까 대표님은 평소에 정말 꼼꼼하신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같이 일하면 든든하겠다 싶었고요. 감사해요. 저도 오늘 생각보다 많이 나눈 것 같아서 좋았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요. 다음 미팅 때 저희가 우선으로 준비해야 할 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정 조율안이요. 그게 되면 다른 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완벽합니다. 내일까지 보내드릴게요. 오늘 미팅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 미팅은 성사됩니다. 왜냐고요? 민준이 마지막에 한 것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상대의 성격을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둘째, 다음 단계를 허락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셋째, 명확한 액션 아이템을 스스로 가져갔습니다. 이 3가지가 있으면 당신은 일 잘하고 매너 있는 파트너로 각인됩니다. 소개팅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본인은 가장 늦게 압니다. 그걸 먼저 알아채는 건 언제나 친구입니다. 야, 뭐야? 너 표정이... 뭐가? 그 소개팅 잘 되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같이 있으면 편해. 야, 그거면 된 거야. 네가 누구 앞에서 편한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나는 알거든. 그래? 너 원래 사람 많이 가리잖아. 근데 지금 핸드폰 붙들고 웃고 있거든? 웃은 거 아닌데. 됐다! 잘 되고 있는 거 맞네! 준혁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뒤집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 너 지금 웃고 있잖아. 아니야. 웃고 있어. 나 작가야. 사람 표정 읽는 게 직업이야. 좀 좋은 것 같아. 좀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가 좋아?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돼. 평소엔 별로 안 하는 얘기도. 그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됐다. 이번엔 진짜다. 뭐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흔하지 않아. 그러게. 나리의 말이 맞습니다. 설레는 건 상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서의 내가 좋아지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앞에서 처음으로 편안해지는 순간 때문입니다. 오늘 4사람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변화를 지켜본 두 친구도 소개팅과 비즈니스, 다른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연결을 만드는 일, 그건 말솜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는 건 준혁은 자기 얘기를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혜정의 긴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상대의 마음을 엽니다. 상대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한마디가 강요가 아닌 초대가 됩니다. 허락을 먼저 구한다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방어를 무너뜨립니다. 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 내 상대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것, 내 어색함을 숨기지 않고 꺼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대화의 기술은 말하는 법이 아니라 먼저 여는 법입니다. 어색한 사이를 긴밀하게 만드는 기술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안 썼을 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깊은 심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다음 편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더 깊은 심리 대화의 기술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다음 편에서 만나요.